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죠. 바로 가나 대표팀의 천재 미드필더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다는 소식. 이적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관심이 쏟아진 건 다름 아닌 손흥민과 쿠두스의 만남입니다. 이 둘은 사실 이미 월드컵에서 한 번 맞붙은 인연이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가나의 운명을 가른 그 경기에서 쿠두스는 멀티골, 손흥민은 풀타임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쿠두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로 뛸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또한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스를 거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 당시 스승인 오토아도 감독이 가나 감독이었습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손흥민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당시 규율도 잘 지키고 성격도 좋았다며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미래를 봤고 주전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내일은 예외다. 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팀 전체로 손흥민을 막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가나 대표팀으로서 감독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쿠두스일 텐데요. 사실 쿠두스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월드클래스를 증명한 손흥민은 쿠두스에게도 자극이자 롤모델 같은 존재였죠. 이제 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골을 향해 달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쿠두스는 빠른 드리블, 예리한 패스, 결정적인 순간에 골까지 가능한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손흥민은 두말하면 입 아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이 둘이 만들어낼 찰떡궁합,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쿠두스는 말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앞에 있으면 패스 타이밍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 쿠두스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진화합니다. 토트넘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쿠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두스의 새로운 등 번호는 20번인데요. 토트넘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이날 토트넘이 쿠두스와 2031년까지 6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지급한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인 8,500만 파운드, 약 1,585억 원보다 낮은 5,500만 파운드, 약 1,025억 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조차 바이에른 뮌헨이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자말 무시알라가 크게 다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두스에게 접근하면서 500만 파운드가량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쿠두스의 활동량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축구 철학에 잘 맞는 선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한 제이미 오하라가 새 시즌 친정팀의 선수단을 조명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새로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해 선발로 나설 것이라 전망하며 쿠두스의 인터뷰에 힘을 보탰습니다. 토트넘의 신예 그레이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적응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토트넘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에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19세의 나이로 데뷔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5월 27일 스퍼스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는 우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 가족 모두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올 시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시즌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해낸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클럽을 위해 해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데이비스는 위대한 프로이자
멋진 사람입니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2014년도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해왔으며 현재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 팀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레이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 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꼭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지난 3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이나 메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온 18세 선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모두가 놀랄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로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가 리즈에서 뛸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로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를 도와주셨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TV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는 제가 존경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합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